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감옥수에 있는 친구가 서울 서부지원을 침략해서 폭력 난동한 사람들을 갖다가 애국전사라고 했어요. 애국전사. 여러분들, 서울지방법원을 폭력적으로 난동을 한 사람들이 애국전사입니까? 에?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그랬어요. 국방장관을 한 사람이 사고방식이 이러니까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북한 건드려가지고 전쟁을 하려고 그러고, 여기 현수막 보니까 저항권을 행사한다고 그랬어요.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저항권은 권력자가 헌법을 위반하고 범죄 행위를 했을 때 저항해서 싸우는 걸 합법적 저항권이라고 그럽니다. 윤석열이가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국회 앞에서 장갑차를 막은 시민들, 국회 안에서 무장부인들을 막은 시민들이 진정한 저항권을 행사한 거고, 서부지방법원을 폭력적으로 침탈해서 모든 시설을 파괴한 놈들은 내란범들이다. 내란범. 체제 전복 세력입니다. 체제 전복 세력. 대한민국을 체제를 전복을 한 놈들이에요. 대한민국이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윤석열 씨는 이제 명이 다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내년 6월달이나 할 것 같은데,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어떤 대통령 후보를 우리가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윤석열 같은 사람을 또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민주주의를 사랑하고 미국을 똑바로 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트럼프라는 사람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온 인류들에게 정확히 공부시키고 있어요. 관세를 무조건 올린대. 주한미군 주둔비를 바이든 때 우리가 합의를 했는데 트럼프는 그걸 싹 깨버리고 10배 올리라고 그런대. 지금 미국은 미국 때문에 한국 경제가 이만치 됐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6.25 전쟁 끝나고 좀 원조한 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히 통계를 보면 미국이 우리한테 도와준 것보다 뺏어간 게 천문학적으로 많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미국을 바로 알아야 우리가 행복해집니다. 트럼프를 바로 알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주한미군 주둔비 10배 올려달라면 올려줄까요? 주한미군의 정체는 뭡니까? 왜 용산에 있다가 평택으로 갔습니까? 주한미군은 북한을 지키는 군대가 아니고 중국을 겨냥한 부대입니다. 알만한 사람 다 압니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 동안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수입한 액수가 39조입니다. 2년 동안 39조를 갖다가 미국 사람들한테 무기를 바이든이 사라고 그래가지고 1년 동안 3분의 1을 군사연습 하면서 샀어요. 문재인 대통령 2년 동안 2조 5천억이었습니다. 거의 18배 가까이 윤석열 씨가 미국 무기를 차시 샀습니다. 미국에서 무기 수입하는 거, 한 10분만 우리가 줄여도 여기 무상교육, 대학교 무상교육 할 수 있어요, 무상교육. 한반도에 평화가 와야 무상교육 할 수 있어요.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미국을 똑바로 알아야 대한민국이 행복해집니다. 미국을 똑바로 알아야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미국과 똑바른 소리를 할 수 있고 미국과 싸울 수 있는 대통령이 나와야 대한민국이 행복해집니다. 멕시코 여자 대통령 보십시오. 트럼프가 관세 매긴다니까 한판 붙자 타협을 하는데 우리는 종속은 아니다.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서 미국 놈한테 똑바로 하는 정치 있습니까? 재벌들한테 똑바로 얘기하는 정치 있습니까? 자주연합이 그거 하려고 여기 와 있습니다. 가시는 길 바쁘겠지만 잠깐 좀 들어보십시오. 트럼프 때문에 큰일 났어요. 관세 올리면
대한민국 수출액이 500억 달러가 줄어든답니다. 500억 달러. 이게 지금 주한미군 주둔비 10배로 주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지금 하는 거야?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우리가 현대사를 공부를 좀 해보면 우리 민족을 분단시킨 주범이 누군가? 소련과 미국이 우리 민족을 분단시킨 주범이라고 그럽니다. 소련도 조금 책임 있죠. 우리 민족을 분단시킨 주범 중의 주범은 미국입니다. 현대사 공부 똑바로 해야 됩니다. 미국이 유엔이라는 자기 똘마니 세력들을 악용해가지고 우리 민족을 분단시키고 1948년 제주 도민들이 왜 3만 명 이상 무참히 죽어갔습니까? 1948년 제주 도민들이 외쳤던 구호는 단 한 가지입니다. 38선 이남만의 단독선거를 반대한다. 통일정부를 세워라. 그거 외치다가 이승만 경찰한테 미국 놈들한테 3만 명 이상이 무참히 학살당했습니다. 김구 선생이랑 남쪽에 있던 모든 김구 선생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사람들이 평양에 가가지고 김일성, 김두봉 만나가지고 분단하지 말고 통일하자고 협상을 했습니다. 남북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 합의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소련군 물러나고 미군도 물러나라. 우리가 알아서 통일정부 세웠다. 소련군은 물러났습니다. 미군은 안 물러났습니다. 우리 민족의 분단의 주범은 미군입니다. 그래서 김구 선생이 예언했던 6.25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민족 내란이 일어난 겁니다. 요즘에 미국의 기밀문서가 막 나오고 있어요. 미국에서 노출고 있는 기밀문서를 보면 6.25 전쟁을 북한이 쳐들었다고 그러는데 미국이 유도했다는 그런 논문들이 엄청 나오고 있습니다. 6.25 전쟁에도 미국이 책임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미국이 무기가 남아 돌아갔어요. 무기가 넘쳐가지고 미국을 낭비를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6.25 전쟁을 일으켰다는 그런 주장도 지금 논문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정희 전두환 독재 정권을 미국 사람들이 다 조정해 선 겁니다. 사실 김재규 중앙정보장이 미국 사인받고 한 건데 어쨌든 이용당한 거죠. 대한민국의 독재 정권을 유지한 것도 미국입니다. 사실 미국이 보면 대한민국만 박정희 전두환시켜서 독재 정권 한 게 아니고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모든 나라들이 80년대 미국이 배후 조정해서 쿠데타다 일으켰어. 미국인 나라를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미국이 경제적으로 도와줬다고 그러는데 농수산물 수입 개방해가지고 농축산물 수입해가지고 벌어들인 돈이 얼마입니까? 차관 이자 받은 것만 얼마입니까? 1997년 국가 부도가 났습니다. 1997년 대한민국이 국가가 부도가 났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를 일으켰던 주범이 미국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를 일으킨 주범이 미국이고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 비정규직을 강요한 게 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하지 아니하고 출산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000만 명이 넘는데 비정규직 노동자들 월급 받아가지고 애들 낳아서 키울 수 있어요? 비정규직 해가지고 애들 낳아서 키울 수 있습니까? 1997년 국가 부도나고 나서 비정규직 제도를 강요했던 게 미국입니다. IMF를 시켜가지고 1997년 국가 부도나고 나서 대한민국에 엄청난 경제 수탈을 했던 게 미국입니다. 이제 그런 미국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관세를 올린다고 그러고 주한미군 주둔비를 10배 올려달라고. 미국에 지금 110조나 들여가지고 미국에 온갖 공장 지었는데 그 공장 지으면 지원금을 주기로 했는데 그거 안 준다고 그러고 머리발명으로 버리고. 지금 한국 경제가 위기입니다. 한국 경제가 위기예요. 미국을 똑바로 알고 미국을 극복하지 아니하고는 한국이 앞으로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씨가 대통령 되고 나서 러시아를 적으로 돌려버려가지고 현대자동차가 몇천원 내고 철수했어요. 몇천원을 팔고 철수했다고.
중국하고 적을 만들어버려가지고 중국에다 수출해가지고 대한민국이 먹고 살았는데 중국과 무역 적자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경제가 힘든 겁니다. 이제는 누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든 러시아 중국하고도 우리가 잘 지내고 미국하고도 우리한테 나쁜 짓거리만 하면 잘 지내고 자주 독립국가가 돼야 됩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트럼프가 주한미군 주둔비 10배 올려달라면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평택에 있는 주한미군은 북한을 방어하는 게 아니라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오히려 돈을 내라. 돈을 안 내려면 철수해라. 내 말이 맞죠?